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 K컬처의 전 세계 석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정확히 400년 전에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조선의 예언가 남사고가 격암이록에 남긴 날짜. 중국의 점성가 마엔 펑이 추배도에 기록한 그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날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400년 전 예언자들이 정말 미래를 봤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언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언이 현실을 만드는 것인지, 현실이 예언을 만드는 것인지, 그 경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 3층, 고문서 보관실. 에바 르누아르는 16세기 조선 예언서를 스캔하던 중 손을 멈췄다. 남사고의 격암유록, 필사본에서 발견한 문장이 마엔 펑의 추배도와 정확히 일치했다. 붉은 해가 7번 떠오르는 해. 백의의 민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 날짜까지 같았다. 2025년 9월 22일. 에바는 서울대 윤태건 교수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두 예언서가 같은 날짜를 지목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마엔 펑은 중국인이었는데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이토록 정확히 예언했을까? 에바, 당신이 놓친 게 있어요. 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예언서들이 국내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에바는 즉시 한국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상황과 마주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국문학계 일부 교수들이 외국인이 우리 예언서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르누아르 박사님, 정말 남사고와 마엔 펑이 같은 사건을 예언했다고 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에바는 답을 망설였다. 학문적 확신과 달리 이 예언이 불러일으킬 현실적 파장이 두려웠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미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9월 22일 대비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에바와 윤태건 교수는 밤늦도록 예언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해상도 스캔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에바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암호입니다. 남사고의 격암유록에서 발견한 특이한 한자, 배열이 마엔 펑의 추배도와 정확히 대응되고 있었다. 17세기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사이퍼 기법이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면 윤 교수가 중얼거렸다. 제주도 기록을 찾아봐야겠어요. 해독 작업은 밤새 계속됐다. 암호를 풀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남사고와 마엔 펑이 1592년 임진을 한 직후 제주도에서 은밀히 만나 동북아 정세 변화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예언이 아니라 정치적 예측이었다. 다음날 아침 윤 교수에게 국정원 관계자가 찾아왔다. 교수님, 이 예언서 내용이 현재 우리 안보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특히 동해에서 검은 고래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군 잠수함 작전명이 블랙 웨어입니다. 아직 비공개 정보인데요. 에바는 소름이 돋았다. 400년 전 예언이 현재 군사 작전과 일치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더욱이 청와대에서는 이미 9월 위기설을 근거로 내부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예언을 이용해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에바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윤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 관계자였다. 정부 내부에서 강경 대응과 신중한 접근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정원 상황실 브리핑 화면에는 암호 해독 결과가 떠 있었다. 7날의 불꽃이 하늘을 가를 때 분단의 벽이 무너지라.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건지 통일을 의미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분석관이 보고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흘 전부터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 일대에서 포착되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원인불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예언서에 어둠이 먼저 찾아온다는 구절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에바가 해석을 수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경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예언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내부에서 예언을 근거로 한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군의 블랙 웨일 작전 전개를 요청한 게 우리 쪽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다. 예언서에 나온 표현과 일치시키려고요. 에바는 경악했다. 현실이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맞춰 현실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에바의 연구실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음성 변조된 목소리였다. 르누아르 박사, 당신이 찾는 진실은 예언서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시죠?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테니까요. 전화가 끊어졌다. 에바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비상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역사의 진실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는 격암의 후손. 글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남사고의 진짜 예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에요. 진짜 격암이록은 우리 가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고문서가 있었다. 에바가 보기에도 필체와 종이 질감이 진품처럼 보였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에바가 윤 교수에게 말했다. 만약 진짜라면 추적 결과는 의외였다.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경상북도 예천군의 한 고택에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실제로 남사고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남궁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윤 교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남사고의 14대 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에바와 윤 교수는 즉시 예천으로 향했다. 고택에서 만난 남궁준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다. 그는 예상외로 담담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사고가 남긴 진짜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언을 행하면 예언은 무너진다. 믿는 자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운명이다. 그럼 지금 공개된 예언서들은 일부는 진짜이지만 핵심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들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들 말이에요. 남궁준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3개월 전부터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요. 저는 가짜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궁준의 집에서 지내던 에바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집 주변에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휴대폰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어졌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에바가 속삭였다. 남궁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우리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언을 실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일 거예요. 동해상 200km 해역. 미 해군 핵잠수함 USS 콜로라도 작전명 블랙 웨일가 수중 100m 깊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함장 마이클 톰슨 대령은 브리핑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말 16세기 예언서 때문에 이 작전을 하는 건가요? 부함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요청했습니다. 9월 22일까지 동해 경비를 강화하라고요. 서울 국방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예언서의 동에서 검은 고래가 나타나 백이민족을 지킨다는 구절을 근거로 미군 잠수함 배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게 정말 맞는 판단일까요? 해군 참모 총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예언에 맞춰 군사작전을 짜다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답했다. 어제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활동이 포착됐어요. 예언대로 9월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에바는 남궁준의 도움으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 내부 문건에서 예언 실현 시나리오라는 기밀 보고서를 발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언을 막는 게 아니라 예언대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북한의 도발 유도, 미군 전력 증강, 심지어 D-Day 상황 시 비상계엄 선포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에바가 물었다. 청와대 안보실 내에 미래전략팀이라는 비공개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날 밤 에바의 호텔에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다.
박사님, 더 이상 조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나요? 어떤 진실이든 국가 안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진짜든 가짜든 현재 상황에서는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에바는 깨달았다. 이미 예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검은 고래는 이미 동해에 있었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2025년 9월 1일, D-Day까지 21일. 에바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예언서 해석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9월 22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는 예언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북한은 남조선의 미신적 망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38선 일대에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 중국은 랴오닝성에 전투기를 집결시켰고 일본은 이지스함을 동해로 파견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수문의 시간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었다. 박사님 말이 맞다면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뭔가 일어난다면?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다. 예언을 무시했다가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예언을 믿지 않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현실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7%가 9월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었다. 탈북자 출신 고위 관료가 비밀리에 전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도 예언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직접 점술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보고했다. 북한도 9월 22일을 경계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두 나라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에바는 절망감을 느꼈다. 예언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언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교수가 물었다. 우리가 예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언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에바가 답했다. 그날 밤 남궁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조상의 진짜 유언을 찾았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22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반도는 예언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위에 서 있었다. 2025년 9월 15일, D-Day까지 7일.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예언 조작, 규탄 시민대회였다.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 시민들은 정부가 가짜 예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언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연대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하지만 광장 건너편에서는 정반대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조국 수호 비상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400년 전 성인들의 예언을 외면하는 것은 조상을 모독하는 것이다. 한 참석자가 소리쳤다. 두 집회 사이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일부 장성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정보가 국정원에 포착된 것이다. 예언이 통일의 신호라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장성이 말했다고 전해졌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군부 내 일부 세력이 예언을 빌미로 독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예천에서는 에바와 남궁준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다. 남궁준이 발견한 진짜 유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언을 행하면 예언은 무너진다. 믿는 자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운명이다. 후손들아, 이 말을 기억하라. 예언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다. 그럼 9월 22일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에바가 물었다. 아니요. 더 무서운 뜻입니다. 남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언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를 저지를 것이라는 경고예요. 그때 윤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에바, 큰일 났어요. 군부 내 강경파들이 9월 22일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계획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검토입니다. 예언의 분단 종료를 자신들의 손으로 실현하겠다는 것 같아요. 에바는 소름이 돋았다.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언이 경고한 재앙 그 자체였다.
남궁준 씨,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9월 22일, D-Day. 새벽 5시, 한반도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전 세계 언론이 서울에 몰려들었고, 소셜미디어는 실시간 중계로 넘쳐났다. 샵이 어느 날 샵 9월 22일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은 상황실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장이 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응 계획들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예언에서 말한 붉은 해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해는 평범하게 떠올랐다. 북한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정오 12시,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 내 강경파 장성들이 예언 실현을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도한 것이다. 즉시 작전을 중단하라. 대통령이 소리쳤다. 다행히 작전은 마지막 순간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에바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믿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궁준도 함께 진실을 폭로했다. 조상남 사고의 진짜 메시지는 예언을 믿으면 스스로 파멸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다. 9월 22일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미군의 블랙 웨일 작전, 북한의 미사일 전진 배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한국 군부의 독자 행동 계획, 모든 것이 가짜 예언을 중심으로 짜여진 진짜 위험이었다. 예언은 거짓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실처럼 살아냈습니다. 에바가 한 달 후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믿는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윤 교수가 덧붙였다. 결국 우리는 400년 전 예언자들의 진짜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미래는 예언서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날 밤, 남궁준은 조상의 진짜 예언서를 불태웠다. 이제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미래를 써나가야죠. 하지만 각국 정보기관의 컴퓨터에는 여전히 9월 22일 대비 계획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예언은 끝났지만 예언이 만든 현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현실이었을까요? 에바 르누아르 박사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의 진짜 힘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것이다. 남사고와 마엔 펑이 진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운명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언에 휘둘릴 것인가? 스스로 미래를 써 내려갈 것인가? 400년 전 예언자들의 진짜 경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예언서에 쓰여 있지 않다. 지금, 여기, 우리의 손에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의미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만의 예언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